Just you, just me. Let's find the 내구성을 높여라. to cotton wool. Oh, gee, 극한의 온도를 이겨라. what are my arms? 엔진의 토탈 쿼츠하라. Your imagine. 엔진의 나이를 잊게 하는 기술. 토탈 쿼츠 엔진 오일. 엔진을 더 젊게, 더 오래. 공공기관 채용 정보의 모든 것. 2016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가 11월 28일부터 29일 서울 코엑스 디올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장에 방문하시면 2017년 공공기관별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NCS 채용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23회 생로병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주제 생로병사 시작한 날인데 자기소개로 시작한 날입니다. 뚜둥.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생로병사에 관심이 많은 덕실입니다. 오. 모든 국민들 지금 불안에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 죽창을 들자 이런 얘기를 꾸준히 외쳐왔는데 네. 그동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입으로만 외쳐왔나 자괴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코로 외치려고 준비 네, 중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마음도 어지러운 깡생입니다. 우리 방송 나갔을 때는 그 전날이 되겠네. 또 이번에 또 이제 광화문에서 모이시죠. 광화문에 이제 산책하는 대회가 있죠. 그래요? 날씨도 좋더라고요. 청와대까지의 산책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명상과 동양철학을 맡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도희님 지금 복장이 그 체대 입시 준비하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요? 큰 거 저기 뭡니까 점퍼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농구 점퍼. 예, 농구 네. 점퍼 입고 머리도 뒤로 질끈 묶으시고 운동화 신고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도는 입어줘야죠. 어울립니다. 네. 새로운 주제 오늘 생로병사 저희가 4주 동안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생로병사. 만인의 관심사 아닙니까? 고통의 근원이 되는. 부탁해서 말씀하신 고의 근원. 네. 저희가 4주 동안 진행하면서 생로병사의 비밀을 한번 풀어헤쳐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된 거는 독실인데 네. 독실이가 진행하기 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우리 정모하죠. 정모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결정돼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12월 2일 금요일이죠. 저녁 7시입니다. 불금. 장소는 건국대학교 세천년관. 이거는 지난주에 다 광고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튀어나오니까 웃긴다. 잠깐만, 건국대학교 세천년관이요? 세천년관. 네, 맞습니다. 네. 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학교 안에 있는 거 아닌가? 하긴 대학교 안에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오, 우리 좋다. 그래요? 이거 신청 어떻게 하시느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지하겠습니다. 건국대 학생들한테 좀 특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신청 기간 11월 15일. 그러니까 요 방송이 나가고 다음 날쯤 되려나? 11월 15일 화요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 곳은 두 군데예요. 첫 번째 지대너비앗 네이버 카페, 두 번째 마인드브릿지 페이스북. 이번에도 마인드브릿지에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브릿지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 두 곳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대너비앗 네이버 카페 그리고 마인드브릿지 페이스북. 당첨자 발표. 당첨자요? 당첨자 발표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선정 방식이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하셔도 됩니다. 개별 연락을 드려요. 11월 25일 날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끝. 그래서 오늘 생로병사 특집 독실이가 첫 번째 문을 열어주겠다고. 예. 그렇고 말고. 예. 암 특집. 암은 어떻게 뚜둥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 암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암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최 사장님이 암을 하라고 강권해갖고 난 딴 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요? 뭐 원래 어떤 거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생명의 탄생 같은 거 해갖고 생명의 탄생이라 아니야. 그것도 독실이 준비로 돼 있어요. 그게 걱정 안 너무 해도 됩니다. 거창하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궁금하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수정란이 되고 얘가 발생하는 과정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언젠가 다 알지. 다 경험했잖아. 다 경험해봐서 알고 근데 기억이 안 나. 기억 다 납니다. 잘 의식 속에서 보면 다 나. 이러면 이제 최 사장님이 뭐 할지 알 것 같아요. 아하하. 그래서 오늘은 암을 좀 할 건데 일반론만 하려고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암들이 있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안타깝고 좀 위암 같은 게 또 많으니까 위암은 어떤 특징이 있나 어떤 증상이 있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잘 모르기도 하고 네. 특히 그렇게 정말 의학적인 정보는 잘못 전달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암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암이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뭘 잠깐 얘기할 거냐면 생물학의 어떤 기본적인 거 있죠. 유전자란 내용, 면색체가 어떻고 유전자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뤄볼 거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거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겁지 않게 가져가려고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암세포라고 하는 애가 어떤 재미있는 특성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주제를 쓱 하고 지나갈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기 위한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 거고 세 번째로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 왜 걸리는지에 대한 일반론적인 해석 그걸 할 거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하는 거냐 부작용은 왜 생기는 거냐 또 이거는 꼭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 검사를 했을 때 암이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요? 요즘은 그런 걸 보고 피 검사 수치를 보고서 뭐 이제 정밀 검사, 조직 검사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기도 하는데 그 검사의 신뢰도를 좀 볼 거예요. 이게 통계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주제를 다 다루려면은 최소 2주일은 필요할 것 같은데 24부작인가요 이거? 아마. 감사합니다. 암 특집으로 그럼 하다가 안 되면 안 한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암이 아니라 네. 생물학적인 측면 그리고 그렇죠.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암. 네, 암세포. 그리고 이런 베이스를 깔고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질병으로서의 암의 정보를 접했을 때 좀 이해가 이해할 수 쉬운 있으니까.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생로병사 특집인데 사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저희 주변에 암 환자가 있는 친지나 가족분들이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요즘은 사망의 원인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암이 되기 때문에 뭐 뉴스에서 뭐 정복됐다. 뭐 그건 뭐야? 암 정복됐다. 정보가 안 됐죠. 인류의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다른 질병과 다르게 암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게 왜 어려운지를 알기 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미디어 이런 데에서는 암이 정복된 걸로 나오는데. 그렇군요. 몇 년도 뭘 보는 거냐? 네, 미래에서 뭘 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듣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어떤 지적인 우리의 욕구가 있잖아요. 네. 암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는 거 정도에서만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럼 암이란 무엇인가부터 갈게요.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한 이름은 악성 종양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네. 암이라고 하는 건 악성 종양인데. 나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가 종양, 암 다른 건 줄 알았지. 종양과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종양이 두 개가 있어요.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가 혹은 뭐 조직 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종양이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걔가 양성이면 괜찮고 악성이면 암이니까 위험해. 이런 이야기들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종양은 도대체 뭐고 악성과 양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면 종양은 그냥 신체 조직이 과잉 성장을 해서 막 성장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덩어리. 혹이라고 하면 돼요. 혹이랑 종양은 동일한 겁니까? 혹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의학적으로 이제 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양이 생겼다. 종양이 과잉 났다. 생산된 거. 네, 막 어떤 이유로든 막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혹이 생긴 건데 양성은 뭐냐면 그냥 어느 정도만 크고 전이가 안 되는 식으로 생긴 말 그대로 혹이에요. 혹.
아, 네. 걔는 그냥 양성이에요. 괜찮아요. 혹은 근데 왜 양성이라고 불러요? 문제 악성이 아니니까. 아. 음성으로 되잖아. 양성종양이라고 하는 그 양성은 그냥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상냥하다, 유순하다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양인데 얘가 뭐 괜찮아. 유순한 종양이야. 문제가 없는 종양이야. 이런 것들을 양성종양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는 비나인. 비나인. 여기까지가 양성종양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이거는 이제 악성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세포는 세포들끼리 조절을 해요. 우리 4명이 각각 세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꽉 붙어 있어. 서로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끼리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아요. 당연히. 뭐 분열을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나 준비가 다 됐어. 그럼 옆에 있는 애가 그래 너 분열해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면 분열을 딱 하는 거예요. 오. 그게 신호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 SNS로 하나요? 아마 말로 하는 것 같아요. 톡으로 지금이야. 원격으로는 안 하니까 옆에 네. 있는 애랑 이제 신호 물질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 인자를 주고. 그러니까 전기화학적인 신호 그쵸. 교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독자적으로 분열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그 내부에선 준비를 하지만 바깥에서 이제 신호를 분열을 줘야 하라는 돼. 신호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신호들을 신기한데? 가지고. 음. 그리고 뭐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생물 시간에 배우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효소들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염색사 복제를 해갖고 염색체를 2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핵분열을 하고 그다음 세포질 분열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포가. 세포 분열의 과정인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게.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분열을 했어. 그럼 이제 딸 세포 2개가 생겼잖아요. 작은 세포 2개가 만들어졌잖아요. 딸 얘들이 세포? 다시 이제 그걸 딸 세포라고 불러요. 너무 작은 아련해. 2개의 세포를. 생물 시간 생각난다. 아, 진짜 생명과학이라고 하죠? 네, 생명과학 요즘은. 이거 네. 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네. 세포 맞아요, 분열 예. 과정. 생물. 맞아요. 이거 그림으로 그렸던 거 생각난데. 난 물리밖에 실제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물리는 하나도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 예. 아무튼 그렇게 세포가 분열을 하고 이제 작은 세포가 2개가 만들어졌으면 생장을 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또 죽어요. 세포들은 사멸을 해요. 그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물론 여기 이 타이밍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원히 분열하지 않는 세포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육이나 신경 세포는 이제 분열을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뇌세포는 그래서 이제 복원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당연히 분열하죠. 어릴 때 분열하는 아, 어느- 성장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분열을 안 해요. 이렇게 지제로라고 하는 분열, 그러니까 옆에서 분열하라는 신호를 안 보내는 상태로 영원히 이제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얘는 아, 그래. 신호가 있어야 분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거냐면 남의 얘기를 안 듣고 마구마구 분열하는 상태가 암인 거예요. 아, 명쾌하다. 그래서 어떤 세포가 계속 막 불어나 계속.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이제 말리기도 할 거예요. 우리 스미스 요원 같은 정상적이니까. 건가요? 맞네. 그러네. 아, 스미스 요원 버그? 암적인 버그? 존재. 버그 같은 거예요. 일종의 버그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얘가 어떤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걸 만족해야만 암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그게 분열한 상태. 근데 얘가 만약에 분열만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막 펄쩍펄쩍 뛸 수 있어. 그래서 여기저기 전이가 가능하게 되면 정말 악성 종양이 되는 거죠. 궁금한데 전이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뛴다는 게 뭐 이제 혈액을 통해서 다른 데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정착, 네. 이주 정착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세포는 딴 데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딴 데 가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그럼 왜 죽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장기가 이제 파괴되면서 죽는 건데 예를 들면 간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간에 암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간세포의 일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옆에 있는 애들 말을 안 듣고 막 분열을 해. 자기 덩어리를 막 불려나가기 시작했어. 근데 얘가 혈액 안에 떨어져 들어가갖고 그 혈관을 타고 흘러가갖고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 폐에 가서 붙었어. 그 조각이. 네. 아. 그럼 폐에서 자기 자신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또 계속. 아, 그럼 폐에서 간세포가 생겨나는데 암화되어 있는 간세포, 미분화 상태의 간이 막 자랄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에서 그러면 간세포, 간암 간에 암세포가 자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이제 폐는 위축될 거고 원래 기본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그 장기의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침투하면서 이제 파괴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사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의학에서 이걸 개봉 뭐라고 해야 돼? 몸을 개봉? 열어가지고 네. 그걸 잘라내는 것도 굉장히 타당하네. 그렇죠. 근데 아.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쓴 글들을 보면 나오는 건데 어느 정도 전이가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걸 맞아요. 확인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방사선 표지 검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페트 촬영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선명하게 얘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 거구나. 네, 어디까지. 어느 정도 전이가 됐는지. 그래서 뭐 조금 더 뜯어낸다느니 뭐 그런 얘기가 얘기도 나오고. 열어봐야 나오고 안다 막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미 허옇게 다 퍼졌어 몸에. 그래야만 알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술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바로 덮는다는 얘기들도 해요. 아, 그래서 이게 저희가 들을 때 항상 암이 너무 전이돼서 수술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 많이 듣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저는 생각하기로 전이됐다는 게 조그만 암세포가 이렇게 증식해서 자라나서 그게 커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혈류를 네. 타고서 막 다른 데도 가가지고 이주해서 막 정착하고 번식하는 그쵸. 거군요. 근데 얘가 세포 단위로 붙어버리니까 지금의 의술로는 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포 단위로 하얗게 흰 막처럼 예를 들면 퍼졌어. 네. 그걸 어떻게 없애? 긁어내거나 하면 안 돼. 그런 게 우리 생각처럼은 쉽진 그러니까, 않겠지. 네. 너무 무섭네요. 네. 네. 그렇네. 그래서 이제 전이의 특징이 있다는 게 암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세포들이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사멸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살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자살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명령도 당연히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빠구 증식하고 그래서 주위 조직, 장기 이런 거 침투를 해갖고 자신을 복제해서 정상적인 장기의 기능을 못하게 막고 주변 조직을 파괴해서 이제 사망한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능도 못해요.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백혈병이라고 하는 게 백혈구가 이상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말도 네. 안 되게 막 수치가 높아지는 거야. 백혈구가 많아지는 거야? 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빠구 증식을 하니까 백혈구가 늘어나요. 어.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면역력이 오히려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면역이라고 그러네. 하는 게 백혈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기도 쉬운데 여기서 증식하는 그 백혈구는 바보야. 미분화, 미성숙 상태가 그냥 막 많아지는 거예요. 아. 양만 많아지지 사실은 기능을 못하는 세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미분화된 상태도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둥 생물학의 기본 설명을 할 거예요. 아니 두둥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생물학의 기본 설명할 겁니다. 덕실. 세포들이 자기 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피부는 자기가 피부인 거 알죠? 그죠? 간, 심장 근육, 신경세포. 예를 들면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는 그 유명한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거든요. 유명해요, 걔가? 인슐린은 그쵸? 유명하죠. 인슐린이 유명하고 그래서 췌장의 베타세포는 유명하잖아. 핫플레이스군요. 처음 네. 들어봤는데. 근데 걔네들이 다 하는 일이 달라요. 물론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인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태양도 밥을 먹어야 되고 저도 밥을 먹어야 되고 깡쌤도 싸고. 밥을 먹고 다 그런 건 똑같은데 예를 들면 깡쌤은 죽창이라고 하는 본인 특화적인 일이 있고 예. 최 사장님은 두둥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거 원래 돈인 건가? 제가 접수했습니다. 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떤 물질 대사를 한다든가 필요한 효소를 만든다 이건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롤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달라 사실. 피부랑 신경세포는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그럼 원래는 그 왜 우리 보통 사람들 난 생물 정말 모르거든. 근데 뭐 줄기세포 이런 얘기 나오잖아. 네. 그럼 처음 그렇겠구나. 처음에는 뭐 단세포에서 우리가 출발했을 테니까. 그치, 네. 수정란에서. 근데 그게 점점 막 분화해 가면서 자신들의 역할에 따른 모습을 바꿔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아냐. 진짜 어떻게 알아? 한다는 게 뭐예요? 그 각각의 세포가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자각하냐 그렇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DNA도 다 동일할 거고 음. 같은 설계도가 들어있을 거고. 그렇죠. 야, 그 신기하네. 어떻게 피부에 있는 그 DNA랑 알아? 예를 들면 간에 있는 DNA가 같은 DNA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다 아. 갖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피부 세포를 떼갖고 간에다 붙여주면 간 세포가 되면 얼마나 좋아. 사실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간이 문제가 생기면 이식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설계도는 똑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분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분화가 끝난 세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좀 미리 얘기를 하자면 그 분화가 안 돼 있는 세포,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 예를 들면 피부를 떼어내갖고 이건 이미 성체세포인데 분화가 끝난 세포인데 어떤 특수한 처리를 했더니 얘가 줄기세포가 되더라. 홍차에 딱 넣었더니 예전에 그 일본에서 했었던 문제였지. 그 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를 떼어내갖고 피부 조직을 홍차에 넣었더니 얘가 다시 그 전능을 획득했어. 옛날 초기 세포로 돌아간 거야. 그렇죠. 줄기세포가 됐어.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심장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부분에다 이 분말을 피부 분말을 살살살살 발라주면 그러니까 심장이 돋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예로는.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를 연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어진 장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직도 개발 중에 있는 거죠? 그쵸. 아직까지는 뭐 황우석 박사가 성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그치. 근데 그거는 개발돼도 문제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죽는 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노화를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가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장난 장기를 대체하는 대체해도. 거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노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왜 하나씩 대체하면 되지? 세포를 근데 다요? 이제 이게 아까랑 똑같아. 그 암 덩어리가 모여 있으면 제거가 가능한데 하얗게 퍼져 있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흥미롭구만. 그러면은 이런 구조가 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일단 수정란이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랬어요? 세상에나. 아까 단세포라고 얘기했던 게 수정란이야. 걔가 분열을 하면서 분열 과정에서 막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뭐 포배기, 낭배기 막 이런 거 들어봤었잖아요. 네네. 포배기. 포배기 하니까 기억나네. 분열하면서 막 이렇게 세포의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개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화학 물질의 농도 차이가 발생해요. 처음에 정자가 어디로 뚫고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농도 차이가 살짝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수정란이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농도가 살짝 차이가 있었어요. 들어온 방향과 들어오지 않은 방향으로. 그걸 갖고 결정이 돼요. 어디가 앞이 되고 뒤가 된다 이런 것들이.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이에요. 신기해요 그게. 농도 차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농도예요? 어떤 정자의 물질, 농도? 아, 어떤 물질의 농도가 그 물질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방향을 가지고 정해져요. 그 순간 이미 어느 부분이 앞이 된다, 배가 되고 어디가 뚫고 등이 들어간 되고. 데가 배꼽이 되나? 그런 건 뭐 어쨌든 당연히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순간의 그 미세한 차이가 어떤 사람은 원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태어나고 이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아니에요. 같고. 네,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어디가 앞면이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이미 결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자 단계. 이미 결정돼 있는 거야. 정자가 승리하면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아쉬워할 결정돼 필요가 있어. 없어 그거. 그래서 이제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좀 기억나는데. 어느 부분이 뭐 네. 피부가 될 건지 내장이 될 건지 신경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초기에는 어떤 물질의 화학 물질의 농도 차이에서 농도가 진한 어느 부분이 되고 연한 애는 어떤 부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엔 초기에 정해져요. 오케이. 왜냐하면 세포 간에 연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세포가 하나 혹은 두 개인데 무슨 연락을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는 농도를 갖고 이게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농도를 교란을 시킨다면 예를 들면 농도 9배가 생성이 돼야 돼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어떤 이렇게 예쁘게 농도가 여긴 진하고 점점 연하게 이제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좀 바꾸게 되면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와 진짜? 그러면은 막 팔이 두 개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팔이 두 개가 되는 형태랑은 조금 다르지만 뭐 여러 가지를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건드려 보면서 생물학이 이제 발전을 하고 되는 거죠. 물론 인간을 갖고 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다른 세포들을 갖고 했겠지만 아무튼 수정란이라든가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뭐 혹은 포배기, 낭배기 이런 애들은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예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세포가 지금 4개 있는 4세포기가 됐어요. 그럼 2세포가 분열하면서 나중에 모도 될 거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전능줄기세포라고 불러요. 전능에. 네. 줄기세포의 줄기는 말 그대로 그 잎 줄기 뿌리 할 때 그 줄기예요. 중간 단계. 뿌리에서 시작해서 줄기를 거쳐서 잎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무의 두께가 점점 가늘어지죠. 그런 식으로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 그래서 전능줄기세포가 되고 그런데 이제 동일한 염색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피부나 간이나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뭘 하게 되냐면 자기가 가져야 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스위치를 꺼요. 그게 유전자의 스위치가 있어요. 염색체에 그 스위치들을 꺼버려요. 말하자면. 전능줄기세포는 스위치가 다 켜있겠네? 그렇죠. 다 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다 켰다기보다는 전능한 부분에 이제 켜져 있는 거겠죠. 가능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든 게 가능한 상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부분의 스위치를 끄니까 한번 껐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분화가 된 애들은 이제 전능성을 잃어버려요. 스위치가 꺼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다시 키는 다시 방법을 키는 찾고 방법.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연구를 하는데 줄기세포 연구는 성체 줄기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피부를 떼갖고 다시 전능성을 획득하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있고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했었던 배아 연구는 배아 줄기세포였어요. 근데 배아 줄기세포는 윤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생명이 될 수 있는 세포이기도 하고 배아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성들의 몸에 무리를 주기도 하고 인간의 말 그대로 배아를 가지고 하는 실험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대부분의 나라에 이제 규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체 줄기세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내 피부 조각을 좀 떼어내갖고 그걸 다시 이식한다니 그게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 전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정확히는 단계에 따라서 처음엔 전능성이 있고 그 다음은 만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전능성을 잃어버렸어. 예를 들어. 아까 전능 만능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능성까지 가요. 근데 독실님이 항상 생물 쪽 얘기해 주실 때 신기한 게 이게 한자용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영어를 번역어여서 쓰고 싶었지만 그런가 영어를 봐. 못해서. 어쨌든 전능 만능 다능으로. 네, 다능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신비한 것 같아. 왜냐면 정말로 단세포에서 분화돼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됐는데. 이상해요. 신기해, 진짜. 생명 탄생의 신비라는 말을 우리가 그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인간의 세포 중에서 가장 작은 세포가 정자고 가장 큰 게 난자거든요. 이 두 개가 진짜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애들이 만나서 그다음에 커지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가 다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세포 분열 과정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과정 자체가 일종의 생명체가 탄생해서 죽어가는 그 비밀을 응축하고 있는 게 그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세포 단위에서의 어떤 탄생이라기보다는 사실 두 개로 분열하는 거지만. 그렇죠. 영양분을 섭취한 다음에 그렇죠. 일종의 자가복제가 일어나서 염색체 자가복제가 일어나더니 이게 둘로 쪼개지면서 그 안에서 똑같은 구조가 형성되고 그렇죠. 이 과정. 네, 맞습니다. 네,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일단 암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원래는 전능성이 있었던 세포들이 분화가 되면서 스위치가 꺼지면 결국에는 자기 역할밖에 못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정상적인 애들은 눈치를 보면서 눈치 게임을 하면서 주변 애들의 허락을 받으면 그제서야 분열을 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해왔다. 외부에서 허락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야지 뭐 자기가 팔이 되든지 다리가 되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네. 처음에 이 세포가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이게 나중에 세세하게 분화하거든요. 신경세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라고 하는 나중에 안구가 될 부분의 세포가 몇 개 안 됐을 시절에 얘들이 어느 부분은 수정체가 될 거고 어느 부분은 뭐가 될 거고 뭐 망막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네. 한두 개의 세포가 나중에 분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내가 약간 전능자의 시점에서 볼 수 있다면 얘는 얘가 될 걸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무튼 피부 조직을 간에 이식해봐야 거기서 간세포로 안 변합니다. 얘는 스위치가 꺼졌으니까. 얘는 피부밖에 못 되는 애야.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약간 드론 같은 겁니까? 드론. 스타크래프트 드론이 얘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 드론이 가스 스테이션이 될지 잘못 아니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애벌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라바. 드론이 건물로 바뀌잖아. 맞아요. 건물로 바뀌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해처리가 된 드론은 이제 레어랑 카이브밖에 못 돼. 그만해. 결정됐어. 저희가 지금 20년 전 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생생하다. 그래서 네. 아무튼 같은 염색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일부 스위치는 켜져 있고 다른 부분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식해도 안 되더라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암은 그 전능성을 다시 회복한 거냐?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좀 다른데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세포는 뭐 해 먹고 사는지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세포가 뭐 해 먹고 사는가? 네, 뭐 하냐, 뭐 하고 있냐, 걔는. 그러게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러네. 뭐 하고 있습니까, 얘네? 세포는 물질 대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을 합성하면서 살아요. 기본적으로 ATP요? ATP 에너지라고 하는 ATP. 그거는 그거 기억나는데? 생물 시간에 배웠던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네. 거짓말하지 마. 아니 ATP는 많이 저거 들어보실 기억나는데? 수도 있어요. 저 생물 좋아해가지고. APT는 많이 들어봤는데 주소 쓸 때 APT는 좋은 데 살았구나. 아파트요? ATP. ATP.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난 기억이 안 난다. 배우기는 했어요. 오케이. 포도당을 ATP로 만들어내거든요. 포도당은 너무 단위가 커요. 우리가 포도당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포도당은 너무 확 하고 다 폭탄 같은 애야. 그래서 걔를 갖고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ATP로 쪼개 놓게 되거든요. 해당 과정과 뭐 TCA 회로를 거쳐서 전자전달기를 거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5만 원을 최사장님한테 줘요. 예를 들면 용돈으로. 네. 최사장님 부모님이 항상 5만 원씩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기는 건 없어 라고 하면 최사장님이 예를 들면 까까를 사 먹으러 가서 왜 깎아를 사면 주식 투자를 해야죠. 어린 최사장이 아, 3살의 최사장, 5살의 최사장이 과자를 사러 갔고 예를 들면 오늘은 너무 짱구가 먹고 싶어. 짱구를 사면서 5만 원을 내야 돼. 무조건. 거스름돈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세포가 그래요. 네. 그러면 짱구 하나를 사면서 5만 원 내기 좀 아깝고 그렇다고 짱구를 5만 원어치 사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독실이가 옆으로 가갖고 내가 1,000원짜리 20장으로 바꿔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5만 원인데 1,000원짜리 20장이면 손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더 유용한 거예요. 아무튼 1,000원짜리 20장을 가지고 있는 게 짱구를 20번에 걸쳐서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바로 포도당을 ATP로 바꾸는 ATP.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쪼갠 거죠. 세포는 바보다. 5만 원을 2만 원을 바꾸고 삥 뜯겼다 이거네요. 삥 뜯겼다. 효율성이 좀 낮다라는 건가?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그게 더 거예요. 효율적이다. 한 번에 5만 원밖에 못 쓰고 거스름돈 넌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 ATP로 바꿔주는 건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게 이제 ATP가 일을 하게 되면 ATP로 변해요. ATP는 트리포스페이트고 ATP는 다이페이트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으면 TP고 예. 2개가 네. 붙어 있으면 DP예요. 이게 아하. 뭔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설명 붙일 때마다 더토할 것 같아. 거기 나온 단어가 무슨 제가 말이지? 알기로는 이제 그 악순환이야. 산소 호흡이랑도 연계가 돼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거에 다 ATP가 연결돼 만들어지는 있어요. 건데 네. 뭐 미토콘드리아 걔네가 만드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전자전갱계를 통해서 만드는데 그럼 이게 간단하게 예. 설명해 볼게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 아데노. 아데노신에 아데노신? 그런 게 있어. 이거 있는데 뭐 거기에 있나 보지 뭐.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인산기 3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게 ATP예요. 그럼 뭐 이거 붙여 있나 보지 뭐. 근데 봐봐. 마이너스를 띈 애들이 3개가 연달아 붙어 있어. 아, 그럼 뭘 하려고 하겠어요?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개가 같이 있으니까 얘는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여기에 살짝 칼을 대주면 어떻게 되냐면 팍 하고 하나 튀어나가겠죠. 용수철이 튕겨 나가듯이. 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계적이야. 용수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수철을 압축을 시켜놨어, 지금. 마이너스 3개가 붙어 있는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세포를 얘기하는 세포가. 겁니까? 아. 네. 예, 예. 그걸 만들어 놓은 상태가 있는데,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할 때 물리적인 힘이 필요해. 그러면은 그 세포 3개짜리를 갖고 와서 2개와 하나로 하나를 쪼개버려, 하나를. 그 마이너스 하나를. 3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를 뗀다고. 그럼 얘가 팍 하고 튀어나가겠죠. 미토콘드리아를 데리고 하세요? 아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뭐 나트륨 펌프를 사용한다든가 칼륨 펌프를 사용한다든가 세포 막을 왜 안쪽으로 예를 들면 나트륨을 끌어들이고 싶어 혹은 밖으로 밀고 싶어 이럴 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요. 마이너스 3개가 붙어 있어서 얘가 막 튀어나가고 싶어 하는 그걸 갖고 와서 하나를 튀어나가게 해줘. 팍 하고 너무 튀어나갈 설명이 거 아니야. 좀 너무 디테일했어. 좀 디테일한데 그 5만 원을 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1,000원짜리 20개로 가서 배터리 트리플 A 배터리 20개를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설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설명인데 기계적인 거예요, 되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마치 용수철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전자기력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전자기력인 거예요. 아, 그러네. 마이너스 밀어내는 생각해보니까. 힘으로. 그러니까 자석을 사는 거라고 비슷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하려면 자석을 좀 센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뭉쳐놓은 걸 사는 거야, 우리가. 혹은 이렇게 해도 돼요. 예전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에어 코킹건이라고 하는 거 갖고 논 적 있어요? 예. 아니면 용수 총 장난감 비비탄 총인데 스프링이 달려 있어 안에. 그럼 그거를 한번 장전할 때 뒤로 쭉 당겨서 장전하잖아요. 그치. 장전된 상태가 ATP예요. 그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포는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근데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은 너무 폭탄이야.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타는 게 필요해. 촛불 같은 게. 예. 그게 훨씬 유용하니까. 그래서 그 포도당을 ATP로 바꿔놓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ATP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한다. 화학적인 힘과 물리적인 힘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압축을 시켜놓은 상태가 ATP고 얘를 갖고 일을 했어. 우리가 사용을 했어. 그러면 압축이 풀린 거예요. 그럼 다시 압축을 시켜줘야겠죠.
왜냐하면 ATP를 계속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압축이 풀린 걸 다시 압축해주고 이거랑 똑같아. 비비탄 총 쏠 때 한번 장전하고 쏘고 다시 장전하고 쏘고 이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을 반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물질 대사가 되는 거예요. 포도당을 가지고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ATP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자면 장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우리가 장전한 걸 갖다 써. 되게 가서. 재밌네. 그 고등학교 때 살짝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 ATP로 만들어준 애들이 미토콘드리아라고 제가 기억이 얼핏 나는데 맞나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서 이거 되게 재밌는데 사실 전자전달계에서 그럼 방송 주제를 미토콘드리아로 바꿉시다. 네. 진정한 생명의 근원으로. 그 수소 이온의 농도 차이가 만들어지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전자가 흘러가면서 그러면 고에너지 전자를 띈 애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수소 이온의 농도 차이가 나타나요. 네. 한쪽은 수소 이온이 많고 농도가 높고 한쪽은 연해요. 그럼 수소가 뭘 하려고 하냐면 농도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흘러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그럼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수소 이온이 옆으로 쑥 타고 떨어지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장전을 해줘요. 아까 그 비비탄 총을. 장전을 해서 쏘면 어. 실제 세포는 뭘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트륨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싶어. 이온을. 그럼 그 장전된 총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세포마다 그 장전된 힘을 사용하는 방식은 다 다른데 다 다르죠. 어쨌든 근원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네. ADP, ATP? 네, ADP를 ATP로 바꾸고 ATP가 이제 장전된 상태니까 걔를 쏘면 다시 ADP로 변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무슨 일을 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걸로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유전자를 가지고 RNA를 합성해갖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단백질을 만들 거다. 예. 그럼 아미노산들을 조립하면 단백질이 되거든요. 아미노산을 누가 갖고 오냐? 갖고 와서 어떻게 붙이냐. 여기 A 아미노산이 있었어요. 그 옆에다 B를 붙이고 C를 붙이고 D를 붙이고 쭉 붙여야 돼 우리가. 무슨 힘으로 붙이냐. 그게 ATP를 사용해서 붙이는 거예요. 너무 고차원적인 설명인 것 같고 제가 그냥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하고 힘을 줄 때 ATP들이 팍팍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것도 맞습니다. 근육이 ATP를 사용해서 움직여요. 근육의 활강도. 그렇군요. 네, 뭐 알겠습니다. DNA 합성도 ATP를 사용할 것이고 다 모든 그 에너지원이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이제 연력하게 오케이. 위배되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 세포의 신비를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0.1%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ATP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 네. 세포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분열을 하고 뭐 복제하고 이 과정도 정말 신기한데 이건 다 제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 구체적인 거랑 상관없이 세포는 물질 대사하면서 ATP를 합성하고 살아요. 네. 그리고 그 합성한 ATP를 사용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겠죠. 효소, 단백질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효소가.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가 합성을 해요. 스스로. 뭘 보고 합성하냐는 거야. 얘가 예를 들면 인슐린이 필요해. 예를 들면 인슐린은 뭘 보고 만드냐는 거예요. 인슐린의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보고 만드느냐? 네. 신의 음성? 그게 이제 직관? 신의 음성이 이제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염색체입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라고 하는 거, 유전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유전자는요, 단백질의 설계도예요. 얘가 너네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인간이 유전자가 2만 개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2만 개는 뭐냐면 2만 개 정도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인 거예요. 2만 종류.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더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번역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막 잘라가면서 여러 개 쓰기도 하고 RNA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RNA를 또 뭐 스플라이싱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불려요. A를 만들 수 있고 B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AB를 만들기도 하고 BA를 만들기도 하고 막 ABC를 만들 수 있으면 AC를 붙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종류의 어떤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유전자 맨날 얘기하는데 유전자는 뭐냐 하면은 바로 단백질 설계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 사장님이랑 저랑은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키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비슷하지 뭐 눈 두 개, 코 하나. 근데 비슷하잖아. 다른데 최 사장님이랑 나랑은 아마 유전자 99.99%가 1차일 거라고 같은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어쩐지 독실 보는 순간 잃어버린 동생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99.99%가 뭐냐? 생긴 게 99.99%가 같진 않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의 세포가 만드는 그 유전자를 나도 가지고 있는 거고 최 사장님이 만드는 인슐린을 나도 만드는 거고 최 사장님이 만드는 어떤 그런 단백질을 나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원숭이가 뭐 유전자의 유사성이 98% 얘기하잖아요. 네. 생긴 게 다르잖아. 비슷한데. 생긴 것도 비슷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고양이랑 사람이 한 90% 정도가 일치해요. 유전자가. 고양이랑? 네. 네. 초파리랑 한 70%가 일치해요. 인간이랑. 초파리 보면서도 동생 같았어. 뭐 벼 같은 애들 있잖아요. 벼.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쌀. 걔네들이랑도 어느 정도 유사하거든요. 잘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뭐가 유사하다는 거냐? 걔네가 만드는 단백질과 우리가 만드는 단백질이 일치하는 게 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태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형태를 결정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스위치를 켜고 끄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게 유전자가 비슷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스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이제 핵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견해들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스위치를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별을 갖고서도 인간을 만들 수도 있겠네. 왜냐면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70%만 가지고 있으면 없는 게 지금 30%잖아요. 그렇죠. 벼는 훨씬 작아요. 근데 이제 벼에 있는 유전자들을 잘 조작을 하면 벼가 움직이는 형태가 되도록 할 수 있나? 운동 단백질이 있나 간에 근육이 되도록 하는 만약에 유전자가 숨어 있다고 한다면 예. 걔가 막 근육을 가진 벼가 생기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걸 키게 한다면. 근데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게 예를 들면 사실 근육에 관련된 단백질이 벼 안에 있어. 예를 들면. 네. 근데 그걸 막 켜줘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는 거야. 지켜보는 거야.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몰라. 존에 끔찍하구나. 근데 없으니까 일단 벼가 그 근육이 될 만한 거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켜주면은 모내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과연 거기로 들어가고 막 자라날 건가. 네. 정렬한다. 그렇구만. 산낙지 먹듯이 네. 쌀알을 먹을 수도 있겠다. 눈물 나고 막.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위치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유전자의 유사성만으로는 우리가 뭐 똑같지 않냐,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할게요. 유전자가 어떤 건지 이제 알았죠. 설계도예요, 설계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코가 오똑하고 뭐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이 부분의 유전자는 너무 별거 아닌 거고, 쌍꺼풀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만드는 단백질이나 헛쌍꺼풀이 있는 사람이나 뭐 코가 높은 사람이나 코가 뭐 낮은 사람이나 대부분 비슷한 단백질을 만드는 99.99%는 똑같은 걸 만든다는 거.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염색체는 뭐냐면 유전 물질이 단백질이랑 같이 뭉쳐 있는 게 이제 염색체예요. 그 설계도가 아무튼 모든 세포에 다 들어 있는데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냐면 처음에 초기에 염색약을 떨어뜨렸던 염색이 너무 잘 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이름을 붙였어요. 진짜? 명쾌하구만. 네. 근데 이제 그 내용물이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얘가 뭔가 설계도인 것 같아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핵분열 같은 걸 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걔네가 제일 중요하게 먼저 분열을 해서 나눠 갔더라. 딸세포가 2개의 딸세포가 자식들이 그걸 일단 재산 분할하듯이 나눠 가져가더라. 그 양이 유지되더라. 이거 되게 뭔가 중요한 거. 중요하니까 먼저 하겠지. 근데 걔가 이제 설계도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 설계도는 정보예요, 정보. 정보가 설계도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릇이 뭐냐? 그럼 진짜로 건축의 설계도는 청사진, 뭐 블루프린트라고 하잖아요. 혹은 종이, 요즘 뭐 캐드를 갖고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그걸 뭐 구청인가 시청인가 어디 지하에 보관한다고 들었거든요. 모든 건물들에 대한 설계도들이. 그런 것처럼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설계도라고 하는 건 정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 하드디스크인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유전자는 정보예요. 네. 인슐린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순서가 아미노산을 어떻게 조립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순서로 조립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게 유전자고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드디스크가. 그게 염색체구나. 그렇죠. 그게 바로 정확히 말하면 DNA. 우리가 알고 있는 DNA는 물질의 이름이에요. 정보의 이름이 아니고. 그렇구나. 하드디스크는 쇠로 만들죠. 철판으로 만들죠. 네. 그 철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정보를 저장할 때 예를 들면 지든레벨 mp3 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섞일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윈도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그냥 그릇인 것뿐인 것처럼 컨테이너인 것처럼 DNA는 하나의 그냥 컨테이너예요. 걔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제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DNA랑 염색체라는 게 동의어인 거예요? 동의어는 아니에요. 정보랑 DNA랑 합치면 염색체예요? DNA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DNA는 DNA인 거고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의 일부, 그러니까 DNA와 단백질의 일부가 섞이면 걔네들이 염색이 잘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염색체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염색체가 DNA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염색체가 그럼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냐? 염색체는 하나의 그냥 그릇이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구만. 이건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만 쉬었다 할까요? 재밌습니다. 잠깐 쉰 다음에 예. 이어서 생명의 비밀, 생로병사의 비밀을 더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5분 동안 체세포 분열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